4-11 공자가 말씀하셨다. 참된 지도자인 군자는 어떻게 해야 타인에게 덕을 베풀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피지배 계급인 소인은 그저 땅을 갈아서 농사 짓는 당장의 생계에만 집착한다. 군자는 어떻게 해야 백성의 모범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소인은 그저 윗사람이 자기를 총애하여 베풀어 주기만 기다린다. 얘기에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윗자리에 있어서는 아랫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어서는 윗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고 남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곧 원망이 없을 것이니 위로는 하늘을 원망치 아니하고 아래로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 예기 중용. 이처럼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는 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고 무엇보다 타인에게 베푸는 모습을 보이려고 고민합니다. 이제 해외의 한 가문을 소개하겠습니다. 1856년 앙드레 오스카 발렌베리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 엔스킬다 은행을 창업한 이래 발렌베리 가문은 160여 년 동안 5대째 가족 경영을 해왔습니다. 이 그룹은 가전회사인 일렉트로룩스와 통신사인 에릭슨, 그리고 방위산업차인 사브와 중장비 업체 스카니아를 중심으로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SEB 은행 및 엔지니어링 회사 ABB 등을 소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그룹은 수익의 사업 재투자를 위한 20%를 제외한 80% 모두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룹의 임원들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각 계열회사의 수익은 지주회사인 인베스터로 그리고 다시 발렌베리 재단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사회에 환원됩니다. 재단의 기금 규모는 2011년 기준 한화 8조 3,500억 원으로 자연과학과 기술 및 각 방면에 기부되고 매년 연구비로 지급되는 비용은 약 2,700억 원에 달합니다. 또 어린이를 위한 체험센터와 대학교, 유네스코 및 도서관도 지원하고 있죠. 이 그룹의 규모는 스웨덴 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할 만큼 거대하지만 그들은 100년 이상 부를 쌓기보다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스웨덴 국민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답니다. 4-12 공자가 말씀하셨다. 지도자가 이익을 밝혀 사사로운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진다. 지도자는 오로지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데 사리사욕을 탐하게 되면 딴 생각을 품게 되어 이처럼 한 마음으로 전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서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죠. 이제 구절에 부합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에 출시된 국산 브랜드 수베누는 슈즈의 S와 고대 이집트 전설에 등장하는 불사조 베누의 합성어인데 저렴한 국산 신발이라는 모토를 들고 등장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을 모델로 기용하고 e스포츠 대회 후원 등 공격적인 홍보 전략으로 청소년층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이는 연 400억 원 수준의 매출로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는 인기가 높아질수록 제품 품질에 신경을 쓴 게 아니라 오직
홍보에만 큰 비용을 지출했고 결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품에 대한 많은 불만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신발이 비에 젖으면 양말에 염색이 되는 이염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타 브랜드 디자인 표절 문제들도 끊이지 않았죠. 소비자들의 제품 하자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자 회사 대표는 보따리 상인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운동화들을 몽땅 팔아버렸습니다. 이 상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낮은 가격에 많은 운동화를 판매하기 시작하자 정가대로 판매하던 가맹점들은 당연히 정상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회사 대표가 가맹점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자 결국 가맹점들은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모든 스베누 매장들은 문을 닫고 폐업했으며 회사 대표는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4-13 공자가 말씀하셨다. 조화로움을 위해 절제하고 통제하는 예와 스스로 자기 몸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백성들이 지도자를 신뢰하고 지지할 터인데 정치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반면에 예와 겸손함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도대체 예를 어디에다 쓰겠단 말인가? 앞에서 소개한 발렌베리 가문 소속 기업들의 국내외 매출은 약 1,000억 달러로 스웨덴 전체 GDP의 3분의 1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순이익의 상당수는 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는 원칙적으로 경영세습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적합한 후계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세습이 가능한데 그 후계자는 혼자 힘으로 명문대를 졸업해야 하며 반드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 없이 세계적 금융 중심지에 진출해서 실무 경험과 금융 흐름을 익혀야 하고 무엇보다 그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경영자가 되어도 재산 상속은 안 되고 오직 급여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문 사람들 중에 세계 부자 명단에 드는 인물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죠. 이처럼 부족하거나 지나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하는 예와 몸을 낮추는 겸손함의 자세는 발렌베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14 공자가 말씀하셨다. 자신에게 걸맞는 사회적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기를 세상에 확고하게 드러내줄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지 걱정해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부단히 실천해야 한다. 일명 MS로 널리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은 개인도 사용할 수 있는 쉬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1975년에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창업을 한다고 하자 사람들은 그저 비웃었죠. 게다가 이들이 창업할 당시 소프트라고 하면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창업하자 사람들은 작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를 창업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은
사람들의 무시와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베이직 인터프리터 개발을 필두로 IBM과 협업하기도 했죠. 특히 1985년 11월은 이들에게 특별했는데요. 바로 지금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윈도우의 첫 번째 버전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들은 승승장구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계 시가총액 2위이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1위인 세계 최대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는 현재 아마존닷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에 이어 세계 2위의 부자이지만 여전히 여러 자선 활동에 참여하면서 워렌 버핏과 함께 더 기빙 플래지를 설립했고 이 캠페인을 통해서 재산의 절반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서약하기도 했습니다.